네, 주식 종목 사모문상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던 진단 키트주들의 3대장 중 하나인 요즘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좀 밀리긴 하지만 전통적인 강자였던 랩지노믹스 그리고 수젠텍, 시젠, 휴마시스 차트 분석과 키트가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 계속해서 얘기하다시피 7월부터 고점으로 시작해서 정확하게 한 2만원대부터 안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17,000원대에서는 누가 키트 쓰냐, 백신이 이미 백신 치료제 다 나왔는데 키트주는 끝났다 라고 해서 다들 손절을 칠 때 더욱더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 이렇게 1년간 꾸준하게 흘러내리면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재무제표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R&D를 하고 이런 기업은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식의 격언이고, 바로 주식 격언 중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는 상당히 중요한 격언이 있는데, 아직까지 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먼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2월달 3월 초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 라는 게 좀 보이고, 랩지가 조금은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인데, 이 진단키트 이 셀트리온과 함께하고 있는 이 휴마시스 그리고 가정용 진단키트를 개발 완료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엔 랩지와 비슷하게 3월 초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하늘 높이 그런 솟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단기 고점으로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J는 최근에 1대1 무상증자로 최근까지 급등을 했고, 이 CJ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약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1등 대장주로서 시총이 살짝 무겁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젠텍 현재 다트 전자공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FDA 3상이 통과돼서 현재 수젠텍의 키트를 미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조금은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상한가 보고 내일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랩지노믹스를 가장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분석은 랩지노믹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상당히 골든크로스 지점에서 21선을 강하게 뚫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었고, 계속해서 황보를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셀트리온과 엮여서 셀트리온이 워낙 국민주고 전 국민이 아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급상승을 했지만,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완벽하게 V자 상승으로 전고점을 다 뚫어버리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할 지점이 아닌 거죠. 아니지만 랩지노믹스는 현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인기 없는 주식들, 이때는 인기가 상당히 있었지만 이 고점에서 하락하고 나서 인기가 상당히 없어졌기 때문에 인기 없는 주식들은 이렇게 U자형 반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정배열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막 저항선이 다 깨진 상태, 다시 한번 이 이평선들이 모여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고, 단기적으로 저는 엑시 타임이라고 보는 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상한가가 크게 간다든지 점상 두방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양봉이 크게 나올 때가 서서히 탈출 시점이라고 보고, 이렇게 얌전하게 정배열로 이제 막 바꿔서 꾸준하게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 탈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키트주를 제외하고도 호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기적으로 키트주로 있기 때문에 키트주의 방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랩지노믹스가 이 수주 공시를 낼 때 가장 많이 수주를 공시를 낸 곳이 바로 인도다. 이건 UAE인데 가장 많이 공시를 낸 곳이 바로 이 지멘스 헬시니어스 인도 법인인데 10월달 2020년도 10월달에도 인도에서 매출액 대비 21%, 그 다음에 8월달에도 인도 법인에서 16%, 그 다음에 이 주식이 급등할 때 7월달에 또 인도 법인에서 17%, 이렇게 대부분의 해외 매출 중 메이저 부분이 바로 인도였는데, 지금 인도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선진국들, 미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등 드디어 이제 백신 화이자를 비롯해서 화이자, 모더나, 등등 여러 백신 회사들에서 백신을 쏟아내면서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14억 인도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백신을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워낙에 인프라가 조금 빈약하고 상당히 밀집 지역에 몰려있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35만 명, 연일 신기록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료 물자와 긴급 지원 등등 이렇게 지금 힘든 나날을 보이고 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 랩지노믹스에는 상당히 단일 공급 공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외 공시에서 수차례 거의 1년간 인도 법인에 꾸준하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 시젠, 수젠텍 등등, 이 수젠텍이 이제 나오고 있고 EDG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랩지노믹스야말로 좀 오랜 기간 흘러내렸고 이 수젠텍과는 다르게 쌍봉도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U자형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양 단일 공급 공시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양 이틀간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조금 수젠텍 등등 진단 키트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마저도 저는 일단 매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랩지노믹스가 오래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물려있는 분들이 이때 손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지금 매집을 거의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른다 해서 첫 번째 인도양 공시가 하나 조금 희소식이고, 이 랩지노믹스에는 또한 이 공시를 보게 되면 현재 상당히 작년에 많이 벌었죠. 약 영업이익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약 550억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 돈을 벌어들여서 다른 키트들이 행보를 보면 시젠은 1대1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수젠텍은 무슨 공시를 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젠텍이 사실은 랩지보다는 좀 덜 벌었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00억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EDGC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1대1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랩지노믹스, 특히나 키트줄 중에서 랩지노믹스가 향후 성장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500억을 온전하게 보존을 해서 이 무상증자라는 게 분명히 단기간에 주주들에게 보상을 나눠주는 건 맞지만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친화적인 모습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코카콜라나 이런 이미 자리가 잡힌 이 월드 클래스들이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현금 배당을 크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만, 이렇게 랩지노믹스처럼 이제 성장 중인 이 중소기업들에서 무상증자를 잠깐 돈을 벌었다고 무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면
향후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번 키트주들이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과세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키트주들이 이 키트 테마가 5년, 10년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아껴서 향후 시드머니로 인해서 5년, 10년 후에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캐시카우를 빌드업 하는데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지.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시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무상증자를 하고 뭐 오히려 유상증자를 해야죠. 이런 이거는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별로 유상증자를 원하진 않는데 무리한 무상증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공시에 보는 것처럼 이 항암 신약 개발업체인 이 항암 신약 개발업체인 에이비온 같은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현재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공모주가 상장한다고 하면 미친 듯이 급등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에이비온이 조만간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에이비온이란 데를 살펴보게 되면 4시간 전 더벨 뉴스가 떴네요. 현재 에이비온은 코덱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올해 2분기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7월에 상장을 할 수 있고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이전 상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략 논의를 하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특히나 반가운 것이 어제 거래소에서 기술 특례 상장을 조금 간소화해서 많은 기업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좋은 뉴스도 있었고 지금 아무래도 항암제 관련해서 FDA에서 일상만 승인을 받아도 점상으로 2방 가고 이상이면은 점상 3방 이런 기업인데 이런 분위기인데 이 에이비온이라는 회사는 이 표적 항암제를 미국 FDA에서 임상 1, 2상을 이미 승인받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할 수 있겠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에이비온에 약 200억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에 오른 이 최대 주주가 200억 원으로 약 지분 26%. 그런데 이 랩지노믹스가 이제 20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분 약 3%를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이 랩지노믹스 시총이 약 3,100억 원인데 이 에이비온의 시총은 약 2,000억 원에 3% 단순으로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3% 갖고 있고 이게 FDA 이상을 받은 항암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주가의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 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코덱스 미니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지금 에이비온이라는 이 코덱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봉상으로 이미 신고가, 주봉상으로도 신고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코넥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포들의 매집이 끝났고 약 2분기까지 코스닥의 상장이 완료되게 되면 다시 2분기에 랩지노믹스가 지분 투자를 한 이 에이비온이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훨씬 더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탄탄한 재무제표까지 잡고 전략적 투자를 한 기업들이 속속들이 IPO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캐시가 이 랩지노믹스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 홀딩을 하면서 시젠이 급등을 하니 수젠텍이 급등을 하니 등등 다른 키트주들이 급등을 하는 것에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랩지노믹스는 최소 이 방금 에이비온이 상장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있어서 뉴스에 에이비온 뉴스가 뉴스에 떠들짝하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가 투자를 해서 상한가가 한방 두방이 갔네 날 때 엑싯 고민을 해도 충분한 시점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매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랩지노믹스 들고 있는 분들 좀 축하드리고 2분기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